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중학수학 개념 끝장내기의 배수경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연립방정식을 같이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선생님 오늘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 연립방정식 풀이에 관한 어떤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자, 오늘 선생님 말해드릴 건 바로 뭐냐면요. 이 아나바다 운동이란 걸 아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그리고 다시 쓰자라는 말에 아주 앞글자만 따서 줄인 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는 그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인가 라고 콜똘히 한번 들여다보면 그 단어만 보아도요. 그 단어에서부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떠한 것들이 나오는지 끝장 개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오늘 끝장날 개념은요. 가감법을 이용한 풀이입니다. 자, 물론 연립방정식 풀이 방법의 하나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대입법을 이용한 우리 풀이도 같이 배울 겁니다. 가감법하고 대입법하고 어떻게 다른지, 방법은 어떻게 또 다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미지수인 개수를 포함한 연립방정식도요. 우리가 함께 풀 수 있는 능력을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끝장날 개념들 우리가 개념부터 한번 살펴봐야지 문제 함께 엮어 나갈 수 있겠죠? 자, 개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념부터 체크하자. 자, 우리 연립방정식에 대한 뜻과 그 해의 의미는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약간은 좀 불편해요. 자, 일일이 해를 다 구해서 우리가 일일이 대입해서 넣어보고 자, 두 개의 방정식 공통인 해를 그 표에서부터 공통인 걸 찾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걱정도 앞섭니다. 만약에 답이 그런 자연수, 정수 이렇게 제한된 게 아니고요. 0.2라든지 3분의 7이라든지 뭐 그러한 것들이 답이면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찾아서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방정식은 해를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방정식은 해를 못 구할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더하기 5는 10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1차 방정식인데 답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때는 우리가 좌변 x만 남기고 넘겨서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 해를 구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절차에 의해서 x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일일이 넣어보지 않아도. 자, 그런데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부터 이제 배우게 된 연립방정식은요. 똑같은 1차긴 해요. 자, 그런데 문자가 몇 개입니까? 미지수가 2개입니다. 그리고요, 이걸 만족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이걸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문자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문자를 남겨놓고 넘기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을까? 문자가 한 개인, 미지수가 한 개인 경우는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지수가 2개인 요 상황을 좀 바꾸어 보자. 어떻게? 문자를 하나로 줄여보는 거죠. 자,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가장 첫 번째로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자, 이 등식이죠.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가만히 보니까요. 플러스 y와 마이너스 y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한번 더해보기로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플러스 y와 마이너스 y는 사라지면서 여기서 미지수 하나가 사라지게 되고요. 자, x쪽은 이렇게 되니까 2x 더하기 x 얼마든지 동류항 정리되어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3x라는 것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더한 값이 얼마냐면 바로 여기를 더한 값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1차 방정식,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죠. 자, 양변을 이제 3으로 나누어 버리면 우리는 x가 바로 4가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연립방정식 이거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선생님 y를 없애버렸으니 y를 어떻게 구합니까?
구할 수 있죠. 자, 식들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x는 4라는 걸 두 개 중에 마음에 드는 식 아무 데나 둘 다 만족하면 되니까 자, 간단해 보이죠? 여기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x 자리에 4를 대입해서 넣어보면요. 4 마이너스 y는 2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관계에서부터 y는 얼마? 2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아냈느냐? 옛날에 우리가 문자가 미지수가 한 개였을 때는 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미지수를 한 개를 없애버린다. 이렇게 미지수 하나를 없애는 작업을 약간 이제 수학에서 어려운 말로 속어라고 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속어라고 얘기하면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요, 못 풀 것 같았던 연립방정식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됐죠.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y만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y만 소거할 수 있나요? 전 x를 소거하고 싶어요. 자, x를 소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선생님 약간 여기는 이제 더해서 없애버렸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x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더하거나 빼면 이제 방법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개수가 다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더하거나 빼버리면 x가 소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이 식 같은 경우는 2x 더하기 y는 10을 그냥 두고요. 자, 두 번째 있는 식을요. 여기는 개수와 딱 맞추게 곱하기 2를 양변에 모두 다 하는 거죠. 그럼 2x 마이너스 2y는 여기 똑같이 2, 4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 이제 개수가 똑같이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뺄셈을 해버리면 여기가 바로 소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 마이너스 2y니까요. 플러스 3y는 10 마이너스 4가 되어서 6이 되죠. 자,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제 y가 2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고요. 자, y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역시 여기 아니 여기 이 식에 넣어도 돼요. 원래 식에다가 간단해 보이는 요 식에다가 딱 넣어서 우리가 x 마이너스 2는 2가 되기 때문에요. 결국 x는 4라는 값을 여러분이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는 더해서 얻어냈지만 이번에는 뺄셈으로 얻어냈기 때문에요. 자, 한자로 뭐라 그러냐? 더하는 걸 가라고 하고요. 빼는 걸 감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은 우리가 바로 어떤 방법이라고 하느냐? 가감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감법으로 우리가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죠. 특정한 어떤 문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기보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 우리가 개념 확인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감법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립방정식 x-y는 5이고요. 2x-3y는 13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식이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을 가감법을 이용하여서 풀려고 할 때 자, 미지수 x 또는 y를 소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은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밑에 있는 거 여러분 일일이 확인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의지로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우선 x를 우리가 소거시키기 위해서는요. 아까 선생님이 x 쪽에 있는 개수를 일단 부호는 더하거나 빼면 조절할 거니까 절대값이 같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기억에다가 2배를 하게 되면 맞춰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2배를 하고 난 다음에 니은하고 맞아 들어가니까요. 그때는 2x면 서로 빼기를 해주면 x쪽이 소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기억 곱하기 2 마이너스 니은으로 하면 될 겁니다. 자, 어디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3번에 그것이 있고요. 자, 두 번째 Y쪽을 여러분들이 맞춰서 빼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Y쪽을 맞춰야 되는데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Y니까요. 그래요. 여기다 여러분 3배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개수가 맞아 들어가겠죠. 자, 그럼 기억에다가 이번에는 3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위에다 적어볼게요. 3x 마이너스 3y는 3, 5, 15 이렇게 될 거잖아요.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어떻게 될까요? 뺄셈을 해주시면 y쪽이 소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니은을 빼기를 해준다. 자, 그러면 기억 곱하기 3 빼기 니은이기 때문에요. 바로 4번이 또 필요한 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것들은 2 또는 여러분들 3을 곱해서 이제 만들어주긴 하는데 다른 것들은 한 문자가 소거되지 않기 때문에 방법으로 적절한 식이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기에서부터 어떠한 식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개수를 맞추는 과정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능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감법을 이용하니까 좋아요. 문자 하나를 소거하면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건 한 개의 문자를 구했더라도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나머지 한 개의 문자를 통해서 또 답을 한 쌍을 다 구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답을 구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밖에 없느냐? 선생님, 문자를 하나를 이제 사라지게 만들고요. 나머지 하나 갖고 오게 만드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없나요? 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장 개념 2번째로 잡았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런 식을 갖고 왔죠. 2x 플러스 y는 10이고요. x 마이너스 y는 2입니다. 라는 연립방정식을 아까 가감법 할 때 같이 풀어보았었습니다. 자, 그때 x가 2였고요. y는 x가 4였구나. 4였고요. y가 2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쵸? 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둘 다 만족하면 이제 되는지 보면 되는 건데요. 자, 이번엔 좀 다른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요. 우리 이런 걸 배웠어요. 자,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같을 때는요. 대신 집어넣는 방법이 있죠. 자, 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대입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두 개 중에 조금 간단한 식. 자, 우리 불러주는 게 좀 필요하니까요. 요걸 기역, 요걸 니은이라고 할 때 니은식이 좀 간단한데요. 이 니은식을요. 한 문자에 대하여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x는 해가지고요. y를 이항시켜 넘겨보는 마이너스 y가 이항에서 넘어가게 되면요. y가 되겠죠. 그래서 y 플러스 2라는 식으로 이제 x랑 y 플러스 2가 같은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요 과정을요. 기억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자, 누구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느냐? 바로 x 대신에 y 플러스 2라는 요 당식을 대입하는 거죠. 자, 기억식에 대입을 해보려고 봤더니 2 곱하기 x니까요. 자, 넣어서 우리 식을 대입할 때는요. 특히 다항식일 때는 괄호를 반드시 쳐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더하기 y는 10 이렇게 우리가 식을 대입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이 기억식에요. x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거되었죠. 아, 그래서 y만의 식, y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방정식, 1학년 때 배웠던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 얼마든지 풀 수 있겠죠. 2y 더하기 2, 4 더하기 y는 10. 자, 2y랑 y랑 동량 정리하면 3y가 되겠고요. 얘가 넘어가면 10 빼기 4니까 6이 되겠죠. 따라서 y는 2라는 값을 여기서 얻어낼 수 있고요. 자, 이때 우리가 아까 니은식을 변형해 놓은 요 식에다가 넣어주면요. x는 정말 빨리 구할 수 있어요. y는 2였기 때문에 y자리 2를 넣어주면 2 더하기 2에서 우리가 x가 바로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을 적으실 때는요. 아까처럼 x는 4, y는 이렇게 위에처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x를 먼저 나타내고 y를 뒤에 나타내어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에서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는요. 너무너무 당연히 약속된 것 앞은 x의 값이고요. 뒤는 y의 값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아까 가하거나 감하거나 가감법도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하나의 식을 이제 푼 다음에 그것을 대입해서 우리가 구하는 대입법도 있었습니다. 자, 이 대입법도요, 여러분 생긴 모양에 따라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감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대입법을 사용해야 되는지는요, 문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가 좋은지 선생님 대입법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대입법을 이용하여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두 개의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두 개 다 약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자, 첫 번째 식에 보면요. x는 이라고 되어 있어서 x에 대하여 풀어져 있어요. 자, 니은식도요. x에 대하여 풀어져 있죠. 아니면 뭐 다른 문제 중에 y에 대하여 풀어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져 있는 경우는요. 가감법도 물론 가능하지만 식을 바꾸어서 대입법이 조금 유리합니다. 바로 대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x자리에 3y 더하기 2
더하기 요 자리 넣는 거예요. 4y는 마이너스 5입니다 해서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자, 동량 정리해 보면 이렇게 더하면 7y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2로 이제 2항에서 가겠죠.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식 여기에다가 여러분 x는 3y였으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여러분들 대입해서 구하게 되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 쓰실 때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이고요. 자, 2번은 조금 조심해야 될게요. 아까는 굳이 괄호를 안 해도 큰 탈이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x 앞에 4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4 곱하기 6-y 넣으실 때 괄호를 조심해서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서 역시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6, 4, 24 마이너스 4y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동류항 정리해보면요. 마이너스 3y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마이너스 27이 되겠네요. 따라서 y는 3, 9, 27 바로 9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이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주면요. x는 6-y 그러니까 바로 9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항상 y를 먼저 구했더라도요. 순서상을 나타낼 때는 x의 값을 먼저 쓰시고 콤마 그리고 y 값을 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물론 저거 선생님 가관법으로 못 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문자에 대해서 그 개수들의 절대값이 같도록 맞춰준 다음에요. 자, 부호까지 같으면 빼주시면 되고요. 부호가 다르면 더해주는 방법으로 한 문자를 소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따가 우리 문제를 통해 조금 더 만나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잡을 개념은 뭐냐면요. 미지수가 개수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을까인데요. 개념보다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개념 확인 문제로 같이 가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요. 자, 이곳에 해를 줬어요. 자, 해의 의미도 알게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제 해는 줬지만 한 방정식마다 이렇게 모르는 A와 B라는 상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미지수 말고 이렇게 미지수에 또 여기 개수가 미지수일 때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대로는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지수도 모르는데 이것들까지 모르면요. 식이 두 개인데 모르는 문자가 네 개나 되는 거잖아요. 자, 못 풉니다. 그런데 이 문제처럼요. 해를 줄 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자, 해라고 한다는 건요. 이 방정식의 x, y 자리에 이 숫자들을 대입해서 넣었을 때 어떻게 준다는 걸까요? 만족시켜준다는 거죠. 참이 되는 등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넣어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x자리에 3을 넣으면요. 3 더하기 y자리에 1을 넣으면 a는 1 이렇게 되죠. 그쵸? 저 두 번째도요. x자리에 3을 넣으면 2 곱하기 3이니까 2, 3은 6 더하기 y자리에 1을 넣어주면 1이니까 b 되겠죠? 자,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되어서 이걸 만족하는 A와 B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입하고 나서 보니까요. 무슨 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중학교 1학년 문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A는요. 어떻게 구한다? 바로 1 넘어가서 1 옆에 3이 넘어가니까 1 빼기 3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B는 자, 여기서 6 빼기 3이니까 3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의 값을 우리가 다 구했죠? 자, 최종적으로 A 곱하기 B의 값을 물었기 때문에요. A 자리에는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고요. B의 자리에는 마이너스 3을 넣어주시면 곱하면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문제 개념 확인 3번의 정답은 6으로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수가 또 숨겨져 있는 어떤 미지수일 때 우리가 조금 겁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해라든지 다른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대입만 해주시면 몰랐던 개수들도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게 되겠다. 자, 이 문제 좀 쉬웠고요. 해보니까 자, 4번 문제도 그런지 한번 개념 확인 문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의 해가 다음 1차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다행히 바로 이 방정식의 어떤 미지수 말고 다른 개수에는 문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의 해가 바로 다른 1차 방정식의 해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여기서 구한 다음에 이 1차 방정식에다가 뭘 하면 대입을 했을 때 바로 이 식을 참이되는 등식으로 만족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연립방정식의 해부터 먼저 구해야 될 텐데요. 가감법을 택할까요? 대입법을 택할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x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하나 갖고 있는 연립방정식이라면 대입법 사용하기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대입법 할 때 조심할 것. x 자리 넣어주실 때 마이너스 y 더하기 2를요. 괄호를 잘 챙겨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더하기 4y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괄호 한번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5y 더하기 10 더하기 4y는 12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5y 더하기 4y니까요. 마이너스 y는 10이 넘어가서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y는 양변에 뭐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은 우리가 덜 만족스럽죠. 왜냐, y만 구했기 때문에 x도 마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때는요, 요 식에다 넣어주시면 아주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x는 마이너스 y, 그러니까 마이너스 챙겨주시고요. y 자체가 또 마이너스 2예요.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요. 2 더하기 2니까 결국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순서상 4, 마이너스 2를요. 4, 마이너스 2라는 요 해를요. 어디다가 우리가 넣어줘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가 1차 방정식 하나 갖고 있게 되겠죠? 저 자리에 우리가 넣어줘야 됩니다. 자, 2 곱하기 x 자리에 4 대입해 주고요. 더하기 3 곱하기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고요. 거기다가 a를 더했더니 이게 바로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 4, 8이고요. 마이너스 3이 6이고요. 더하기 a를 했더니 0. 자, 여기가 2고요. 2 더하기 a는 0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a는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정답은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3번 문제, 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그래요. 해가 주어지면 그 여러분들이 해를 x, y 자리에 넣어서 다른 어떤 개수들의 숨겨진 것들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처럼 우리가 구해서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는 경우도요.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 아이디어는 뭘까요?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미지수 자리에 그 수를 값들을 대입했을 때 그 식을 참으로써 만족시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껏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이라는 게 우리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지상 최대 과제가 바로 참으로 만들어준 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감법, 대입법 같이 한번 개념을 살펴봤고요. 오늘 문제로 다시 한번 더 우리 실력을 높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뛰어넘기. 자, 오늘 준비한 문제들도요. 급하게 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개념을 따져보면서 이게 이런 말이었지 저런 말이었지 사실 개념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수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이퀄 0과 5x 더하기 4y는 2를 모두 만족하는 xy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인 줄 모르면 안 되겠죠. 자, 둘 다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 말은요. 이렇게 표현된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요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x, y의 값을 구한 다음에 식의 값을 얻어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건 조금 이따 우리가 풀기로 하고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가감법, 대입법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대입법도 되지만 우리 가감법도 이번에 한번 배웠으니까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상수를요. 여러분 상수항을 우변으로 좀 넘겨주시면 예쁜 모양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부터 이걸 밑으로 적을 때부터도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받아 적으면 조금 수월해지시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봤는데 바로 가하거나 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개수들이 절대값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 한쪽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일부러 뭐 큰 수보다는 좀 작은 수가 낫겠죠? 자, 이쪽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식을요. 곱하기 4를 해서 식을 한번 변형시켜 볼게요. 그럼 양변을 다 변형해야 되니까 4x 더하기 4y는 2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많이 실수합니다. 4를 곱한다는 건 양변에 다 곱하는 거니까요. 여기도 당연히 2, 4, 8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는 우리가 곱하지 않고 그대로 왔기 때문에요. 5x 더하기 4y는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가 맞춰 들어갔기 때문에 y를 소거하기 위해서는요.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빼주시면 4x 마이너스 5x니까요. 마이너스 x 되겠고요. 8 빼기 2니까요. 6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요. 이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수를 키운다기보다는 이 빼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5를 아예 곱해버렸으면 또 5y 빼기 4y가 되니까 선생님 y 바로 나오겠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작전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y를 구해야 되겠죠. 어디다 넣어볼까요? 4개의 식 중에서 뭐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이 식에다 넣어주시면 가장 간편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넣어주시고요. 더하기 y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y만 남기고 넘겨줍니다. 그럼 2 더하기 6이 되어서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y는 8이 된다. 자, 그래서 x와 y의 값을 이제 각각 구해냈습니다. 자, x, y를 구해냈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다가 구해내도 되겠죠? 자,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의 제곱. 자,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6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8 그리고 8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자, 66, 36에다가 68, 48 되겠고요. 88, 64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차례대로 해도 되지만 선생님 지금 보니까 36하고 64는요. 둘이 더하면 100이 되죠. 요거 좋아요. 100 빼기 48 하게 되면요. 얼마? 5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필수 문제 1번의 정답은 52의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감법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물론 문제에서 서술형이라서 가감법으로 푸세요 이런 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서 난 대입법이 좋아, 난 가감법이 좋아 뭐든지 가능합니다. 자, 방법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더 오답률이 낮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방법으로 택해서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뭐 제목은 대입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 풀이인데요. 자,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문제 자체가 지금 대입법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기억을 니은에 대입해서 y를 소거하였더니 ax는 10이 되었다라고 되었어요. 자, 그때 상수 a의 값과 연립방정식의 해의 순서쌍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자, 뭐 어차피 우리가 이걸 구하려면 대입법을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y를 소거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y를 소거했다는 얘기는 식에 무엇만 남아있다? x만 남아있다. x에 관한 식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기억에 있는 식을요. 어떻게 좀 바꾸어야 될까요? y는 해가지고 y에 관하여 풀어놔야 되겠죠. 자, y만 남기고 다른 식을 이제 다른 항들을 넘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4라는 식이 되어서요. 자, 요걸 우리가 니은식에다가 대입해 줄 수 있게 됐어요. 자, 니은식에 대입하면요. 7x 더하기 3 곱하기 y인데 마이너스 3x 더하기 4가 이제 대입되어서 가기 때문에 y가 소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퀄 2 이렇게 되어서 니은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잘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잘 이제 x값만 구해내시면 되겠죠? 7x 마이너스 3, 3은 9x 더하기 3, 4, 12는 2가 되겠고요. 자, 동량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x는 넘어가서 2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따라서 x는 넘어가 주면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연립방정식은 이것만 구하면 안 되고요. y값까지 구해야 되니까 이 값을 어디다 넣어주시면 될까요? 슝 가서 여기다 구해주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5 더하기 4, 3, 5, 15 더하기 4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1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답은 뭘로 적어야 될까요? 자, A부터 우리가 이제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정리했냐라고 봤더니 지금 이렇게 정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 가려면 요 10을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1을 곱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단계를 더 만들어서 A 값을 찾아내셔야지 내가 이렇게 풀었다고 무조건 여기를 보고서 마이너스 2가 A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10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맞춰줬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원하는 A는요 바로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자, 이제 연립방정식 해의 순서쌍은 아까 다 구해놨죠? 자, Y 말고 X를 먼저 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11까지 챙겨주시면 답은 순서상 5, 마이너스 11까지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입법을 이용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는요. 대입법을 이용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맞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문제를 소거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2번까지는요. 가관법과 대입법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본 문제였다라고 보신다면요. 조금씩 한번 레벨을 높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다음 1차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거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문제랑 좀 다릅니다. 그때는 해가 아예 주어지던지 아니면 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 A도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가 지금 문자로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것 때문에 풀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도요. 사실 아까 그런 문제랑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 그랬죠? 해라고 한다는 건 그 자리에 넣었을 때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X하고 Y가 만족하는 값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뭐 보기가 좀 나쁘면서 프라임으로 할게요. 요 X 자리에 X 프라임, Y 자리에 Y 프라임을 넣으면 만족한대요. 그럼 얘가 이 1차 방정식도 어떻게 한대요? 얘도 만족한대요, 여러분.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세 개를 다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아직 우리가 풀 수 없는 상태라면 얘네 둘이 만나서 야, 너 누구 만족하니? 넌 누구 만족해? 둘이 만나서 우리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문제에 푸는 바로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를 빼고요. 얘네 둘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5도 만족하고 4x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5도 만족하는 그 해를 찾아서 걔가 얘도 만족할 거니까 셋 다 만족하는 걸 이렇게 한번 이용해라 라는 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뭘 한번 이용해 볼까요? 아까 가관법 했으니까 대입법 한번 또 해볼까요? 자,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x 자리에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 대입해 주면요.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 대입하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자가 이제 이 x라는 문자가 x에 대하여 풀기 좋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 대입법을 시도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괄호 풀어주면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5. 자,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가 모든 항에 다 들어와 있죠. 그럼 전부 다 마이너스를 다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의 팁이 되겠어요. 자, 얘네들이 더하면 15y가 되겠고요. 자, 20이 넘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걸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여기다 넣어주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x는 y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곱해주면 2 빼기 5가 되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3을 우리가 x의 값으로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건 해가 아니고요. 상수 a의 값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요 식에다가 우리가 대입해 주는 거죠. 자, 2 곱하기 x가 마이너스 3이었고요. 더하기 a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이었고요. 요게 마이너스 9가 된다.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요. 양변을 마이너스를 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바뀌고요. a는 얼마? 6 더하기 a는 9니까 바로 나오죠?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바로 a 값은 3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어려운 줄 알았던 문제였는데 사실은 아까 문제랑 이렇게 세 개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맥락이 같은 문제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고난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 문제 역시 아까 보았던 문제랑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그 유형으로 4개를 한꺼번에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두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개도 아니고요. 4개가 나타났어요. 두 쌍씩. 자, 그렇게 두 쌍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총 4개의 1차 방정식이 결국은 전부 다 해가 어떻다는 겁니까? 해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겁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 아까 문제를 안 풀었으면 정말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아까 문제를 잘 풀었다면요. 결국 방정식에 해라는 건 넣었을 때 만족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요 A 그리고 여기 있는 A, 여기 있는 B 뭐 이런 것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으로서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럼 힘이 있는 아이들끼리 모여보도록 할까요? 자, 얘네들 각각 선수들 입장. 자, 그래서 2x 더하기 7y는 23도 만족하고 여기 있는 2x 더하기 y는 5도 만족하는 그런 xy가 나머지 아이들도 모두 만족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얘네들을 만족하는 걸 먼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자,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뻐라. 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가감법 중에서 우리가 감법을 택해서요. 빼주시면 되겠죠? x라는 문자를 우리가 소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7y 빼기 y니까 6y가 되겠고요. 자, 23 빼기 5니까 얼마입니까? 18이 된다. 자, 그러면 y는 얼마? 6으로 나눠주시면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어디에 넣으면 x 구하기가 좋을까요? 자, 요 식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2x 더하기 y는 5가 되고요. 자, 2x는 넘어가서 2가 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x는 얼마?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y는 3, x는 1이다라는 우리가 값을 구해냈기 때문에요. 자, 이 해를 어떻게 이제 상수 a,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식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자, 근데 이때도 약간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다 먼저 넣어야 될까요? 여기다 먼저 넣어야 될까요? 우리 아까 보니까요. 여기는 a를 모르고요. 여기는 A하고 B를 다 모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얘를 넣었을 때 여긴 또 A, B를 다 모르니까 여기부터 넣어야겠어요. 자, 그런 센스 정도는 갖춰 놓기를. 자, X자리 1 들어갑니다. 1 그리고요. Y자리에 3 들어갑니다. 그럼 3A가 되겠죠? 3A는 마이너스 8. 자, 3A만 남기고 얘가 넘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따라서 A는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 구했고요. 자, 이제 A도 구했고 XY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B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B는 B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A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X 1 마이너스 그리고 Y는 3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B는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상수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상수 B의 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난도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가감법, 대입법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요. 이 고난도 문제는요,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방정식 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신다면 오늘 유형이 다 나왔죠, 그렇죠? 그 4개 유형 모두 다 소중합니다. 다 익혀두시길 바래요. 자, 오늘 선생님 여기 덧붙여서 선생님 오늘 팁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소거하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을 갖게 한 후에요. 부호가 다른 경우는 두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고요. 부호가 같은 경우는 서로 빼주시면 여러분들이 가감법을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연립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 중에서 어느 하나가 x는 또는 y는의 꼴로 되어 있을 때는요. 대입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연립방정식의 두 가지 풀이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감법, 대입법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특수한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관해서 같이 배울 겁니다. 조금 생긴 모양이 독특한 아이들 같이 배울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우리의 실력들을 좀 더 쌓아보는 시간 갖기로 해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